어제도 특검이 강제 집행을 했는데 시도는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고 증인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일단 강제 집행을 한 게 이번에 두 차례인 것 같아요. 지난 5월에 이영선 전 행정관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이렇게 계속 버티는 것이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법률적으로요? 법률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겠죠. 네. 그러나 법률적인 판결을 받아서 여기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전략이 아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어떤 내가 불리한 진술은 나서 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다. 네. 그리고 또 막상 가려고 하니까 몸이 아파요. 네. 안 아프면 몸도 아플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하면은 시간이 더 지체돼서 재판을 지체해야 하면은 10월 17일까지만 되면은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수사하다 마무리 안 되면 네. 뭐 이런저런 판단을 볼 때 굳이 내가 가서 분리하고 시선도 그렇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다 보니까는 몸이 아픈 거죠. 변호사님,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내가 증인으로 나간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또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은 달변가도 아니고 소위 말하면 그렇다고 증인은 그 옆에서 변호사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려해서 나가봤자 플러스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나가는 걸까요? 지금 증언대에 선서 구체적인 그 증언을 하게 되면 유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가서 특검에서 이 증인, 형사사건에서 증인 신문은 인사청문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구체적인 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아예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거고. 그리고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기소가 돼서 피고인석에 앉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한다? 그건 아마 본인 입장에서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유불리를 떠나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증언을 할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고, 그리고 체면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채통이라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내가 증언대에 선다라는 거부감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언대에 가는 거부감도 있고 구체적으로도 이재용 부회장과 어쨌든 얼굴을 또 마주보는 상황이 굉장히 좀 못마땅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법정에서 만나서 서로의 증언 관계를, 주장 관계를 확인할 필요는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뇌물죄가 어떻게 성립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안 했기 때문에 국민과의 신뢰를 어긴 걸로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해도 안 받고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해도 안 받고 이러면서 그 부분이 사실은 탄핵 사유로 인용된 결정적인 사유였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만일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지금 온갖 논리를 다 만들어서 지금 최대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호막을.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타나서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버리거나 하게 됐을 때 사실은 검찰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는 직접적 증거와 직접적 증언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 간접적 증언과 간접적 증거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서 본인들의 이 진술이 서로 안 맞게 됐을 때 갖게 되는 엄청나게 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안 나오는 것 아닐까. 이 정경유착의 큰 틀거리는 다들 잡았는데 그 마지막 고리를 혹시나 자기가 제공해 줄까 봐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정유라 씨 또 돌발 등장하여 상당히 좀 불리한 발언을 했다고 하고 또 최근에 청와대 문건까지 이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증거 능력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청와대 문건은 이번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하세요? 이게 지금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청와대에서 사본을 지금 그 검찰에 제출을 한 것이 그것이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위법하게 그 영득한 그 증거는 형사법정에서 제출을 못해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해서 압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많이들 나온 얘기지만 문서 제출 명령을 하거나 여하튼 여러 가지 형사소송
법에서 있는 절차를 거쳐서 법원정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피고인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 증거로 써도 좋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네. 증거로 쓸 수 없다. 그걸 부동의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 후에 절차가 또 지난한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지금 8월 4일인가 네. 지금 그 결심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상으로 넉넉하지는 않아요. 시간상으로 뭐 급박하게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 그 절차 밟는 것이 시간상 여유가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이 박수현 그 청와대 대변인이 그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 자필 메모를 공개하면서 청와대가 삼성의 그 경영승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이건희 회장이 쓰러짐으로 인해서 후에 변화를 뭔가 이용하는 거기서 활용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렇죠. 네.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거는 뭐 다 알게 됐어요. 그 메모 때문에. 근데 그것은 이제 여론은 여론인 거고 법정은 엄밀하게 법으로만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런데 글쎄 재판부가 귀닫고 이 형사법정은 정말 그 딱 정제된 그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판사들이라고 해서 외부 듣는 게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가 네. 그런 면에서는 뭐 불리한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은 맞는데 중요한 거는 뭐 여전히 대가 관계 부정한 청탁 이런 중요한 구속 요건 그 요건들이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됐느냐 네. 부분은 저는 여전히 특검이 좀 불리한 상황 아니냐라고 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1심 재판부가 갖는 부담이 얼마나 클까. 예. 특검이 불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증거법적으로 보면은 지금 직접 증거는 없어요. 물론 네, 뇌물이라는 건 두 사람 있을 때 서로 주고받는 거라서. 그런데 지금 이거는 돈이 주고받아진 거는 확실해요. 이거는 뭐 계좌이체가 되고 재단에 출연이 됐기 때문에 독대를 했을 때가 무슨 얘기가 오고 갔냐는데 그 독대했을 때의 증거는 지금 안종범 전 수석 수첩 간접 증거 네네. 하나인 거거든요. 네, 사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여전히 특검이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네. 여론에서 얼마나 자유로울지 그 부분이 저는 또 네. 관심이 갑니다. 청와대에서 이번에 이제 청와대 문건 발견했죠. 굉장히 많은 문건들이 발견됐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을 또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것을 공개했다고. 근데 어쨌든 뭐 재판에 어쨌든 공개된 내용이고 여론은 확실하게 있는 거고 어쨌든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박근혜 그렇죠. 재판에 불리한 있어서.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쭉 이제 뉴스라든지 관련 정보들을 쭉 우리가 참고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걸 분석을 하면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관련된 정황 증거들을 매일 찾습니다. 찾아서 머리에 정리가 됐던 것이 있는 것이죠. 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요, 합리적인 생각은 다 비슷합니다. 이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삶입니다. 네, 비슷한 네. 거거든요. 네. 이번에 나왔던 자료들, 새로 알게 된 자료들을 일부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은 새로운 내용 없어요. 그리고 다 알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만 그러려니 했던 이 내용들이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왜 증거가 없느냐?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4번이나 압수수색을 막았잖아요. 네, 네. 아, 그래서 막았구나, 나 생각 들어요. 그래서 막았구나. 끝까지 막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협조 안 할 겁니다. 불리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딱 걸리는 문건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대통령 기록은 다 대통령 기록과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또 사본을 넘긴 겁니다. 네. 공개한 거 아닙니다. 네. 관련된 목록만 알렸어요. 대통령 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다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공개하지 않고 지금 법원과 검찰을 넘겼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에 A는 B고 B는 C고 C는 D일 것이다 라고 추측했는데 그 관련된 자료가 다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검찰이 볼 때는 딱 걸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뇌물죄 사건에 저는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 얘기가 나와서 또 격가지로 제가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7일 그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께서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안법 감독 규정 개정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제가 아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어느 세력과 어느 정당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적한 게 뭐냐면
금융감독당국에 의해서 20년간 주어져 온 삼성특혜 부분입니다. 네. 20년 삼성특혜는 20년 적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관행을 하나 제가 지적을 하는데요. 우리 금산분리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자기 총자산의 3% 이상을 관련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려 7.2%가 넘는 네. 삼성전자의 주식을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삼성생명을 상당히 세게 장악하고 있는 이재용 총수 일가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삼성 계열사 전체를 순환 투자에서 장악할 수 있는 그 고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질문 첫 번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삼성전자의 주식 한 주가 지금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데 네. 어떻게 7점 몇 프로 가지고 있지? 왜냐하면 삼성생명 전체가 한 200조 정도의 자산 규모거든요. 그럼 6조 이내로 묶여야 되는데 네. 지금 26조가 넘는 그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죠. 시가로 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 시가, 현 시가가 아니라 거래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 그러니까 처음 샀을 때 가격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짜리로 쳐주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우리 금융당국에 의해서 여기만 특혜가 되어 있어요. 다른 은행이라든지 제2금융권 이런 부분들에서는 전체가 다 시중 가격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 여기만 취득원가로 계산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거를 청산해라 라고 하게 되면 누가 손해고 누가 이득이냐. 네. 손해보는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해야 되는 이재용 총수 일가만 손해를 보고요. 누가 이득을 보느냐. 이게 팔아야 되는데 팔게 되면 그 평가 차이가 얼마가 되냐면 20조에서 26조가 생기는데 이것이 다 삼성생명의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돼요. 또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좋고 이재용 부회장한테만 안 좋은 이거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 번째 질문. 야당의 여소야대가 있는데 보수야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걸 동의 안 해주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법은 그런데요. 이게 법이 아니라 보험업 감독 규정만 바꾸면 됩니다. 개정 사항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금융위원장이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따져 물었죠. 당신이 금융위원장이 되면 최정구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이 되면 바로 해라. 머뭇머뭇. 왜 안 하려고 그러냐. 머뭇머뭇.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청와대 캐비넷 안에서만 정경유착 적폐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 네. 금융감독 당국 안에도 이런 오래된 적폐가 있고 20년 특혜는 20년 적폐 아니냐. 이거 청산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머뭇거리고 제대로 안 한다면 아마 우리 여당 의원들에게 우리 금융위원회가 더 들볶일 거라 분명히 경고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는 재벌개혁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이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부의 아마 시금석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보자가 왜 머뭇거리고 답을 못하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금융당국이 이것이 삼성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특혜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것을 대답하게 되면 그동안 그럼 뭐 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까 봐 그런 네. 건데요. 과거의 문제는 일단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지난 촛불정국 이후에 국민들의 열망이 확인됐고 정권이 그것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금융당국이 금융관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삼성 특혜를 유지해 주려고 그런다. 그럼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험업법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입니다. 예,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저 보면서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동안에 네. 삼성공화국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랬죠. 특정 기업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네. 잘못된 적폐를 청산해서 더 건강한 삼성그룹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말하고 저는 100% 동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우리 관료들, 학계 교수들, 국회의원들도 삼성 앞에부터 대부분 다 작아졌습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누구를 칭찬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요, 우리 대한민국에 공정 경제가 없는 겁니다. 마치 문재인 정부입니다. 공정 경제 이러다 보니까는 5대 원칙 안에 공정 경제를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정위원장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또 지금의 민주당도 괜찮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바꾼다고 얘기하면 이 또한 내부 스스로 적폐를 청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네. 것은 삼성전자를 공격하거나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 그 기업 집단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유독 규칙을 지키지 않고 피해 나가는 꼼수와 편법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총수 일가들에게만 네. 특혜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규칙을 지키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제가 뭐냐면요. 교통 신호등입니다.
빨간불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빨리 달리고 싶고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빨간불이 자꾸 켜져서 못 간다고 짜증내는 사람들요. 그러다가 사고 나는 겁니다. 지금 빨간불에도 유일하게 그 가속 페달 밟아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규칙을 제대로 지키면 모든 특혜와 그다음에 정경유착의 시비는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삼성 총수 일가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불법하게 그 영득한 그 증거는 형사법정에서 제출을 못해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해서 압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많이들 나온 얘기지만 뭐 문서 제출 명령을 하거나 뭐 여하튼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에서 있는 절차를 거쳐서 법원정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피고인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 증거로 써도 좋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증거로 쓸 수 없다. 그걸 부동의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 후에 절차가 또 지난한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지금 8월 4일인가 지금 그 결심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상으로 넉넉하지는 않아요. 시간상으로 뭐 급박하게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 그 절차 밟는 것이 시간상 여유가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이 박수현 그 청와대 대변인이 그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 자필 메모를 공개하면서 청와대가 삼성의 그 경영 승계 유불리를 떠나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증언을 할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고 그리고 뭐 체면이라 그럴까요? 어때 채통이라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내가 증언대에 선다라는 거부감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언대에 가는 거부감도 있고 구체적으로도 이재용 부회장과 어쨌든 얼굴을 또 마주보는 상황이 굉장히 좀 못마땅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두 분이 법정에서 만나서 서로의 증언 관계를 주장 관계를 확인할 필요는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뇌물죄가 어떻게 성립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안 했기 때문에 국민과의 신뢰를 어긴 걸로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뭐 받겠다고 해도 안 받고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해도 안 받고 이러면서 그 부분이 사실은 탄핵 사유로 인용된 결정적인 사유였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만일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지금 온갖 논리를 다 만들어서 지금 최대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호막을. 몸이 아픈 거죠. 변호사님, 그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내가 증인으로 나간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또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은 뭐 달변가도 아니고 소위 말하면 그렇다고 증인은 그 옆에서 변호사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려해서 나가봤자 플러스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나가는 걸까요? 지금 증언대에 선서 구체적인 그 증언을 하게 되면 유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가서 특검에서 이 증인 그 형사 사건에서 증인 신문은 인사청문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구체적인 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아예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거고. 그리고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뭐 기소가 돼서 피고인석에 앉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한다? 그건 아마 뭐 본인 입장에서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어제도 특검이 강제 집행을 했는데 뭐 시도는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고 증인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 재판에. 일단 강제 집행을 한 게 이번에 두 차례인 것 같아요. 지난 5월에 이영선 전 행정관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이렇게 계속 버티는 것이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법률적으로요? 법률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나 법률적인 판결을 받아서 여기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아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어떤 내가 불리한 진술은 나서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막상 가려고 하니까 몸이 아파요. 안 아프면 뭐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하면은 시간이 더 지체돼서 재판을 지체해야 하면은 10월 17일까지만 되면은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수사다 마무리 안 되면 네, 네. 뭐 이런저런 판단을 볼 때 굳이 내가 가서 분리하고 시선도 그렇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다 네. 보니까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타나서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버리거나 하게 됐을 때 사실은 검찰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는 직접적 증거와 직접적 증언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 간접적 증언과 간접적 증거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서 저 본인들의 이 진술이 서로 안 맞게 됐을 때 갖게 되는 엄청나게 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안 나오는 것 아닐까. 이 정경유착의 큰 틀거리는 다들 잡았는데 네. 그 마지막 고리를 혹시나 자기가 제공해 줄까 봐서 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정유라 씨 또 돌발 등장하여, 상당히 좀 불리한 발언을 했다고 하고 또 최근에 청와대 문건까지 이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증거 능력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청와대 문건은 이번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하세요? 이게 지금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청와대에서 사본을 지금 그 검찰에 제출을 한 것이 네. 그것이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하면은 그렇게